자, 보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잠깐만 볼까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자, 책은 315쪽인가 봐요. 315쪽. 314쪽부터 보자. 11번 볼게요. 리벨 클락. 아까 했거든요. 리벨 클락에 대해서 보시면 초기 병변 단계, 불연성 감염기가 어디에 속하냐. 그러니까 불연성 감염기에 해당하는 예방적 조치. 불연성 감염기 하면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죠. 답은 2번이에요. 315쪽 13번이에요. 감염성 질환에서 해당 병원의 감염력, 전염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유효한 지표.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감염시켰느냐. 자, 이게 뭐냐면 2차 발병률이죠. 2차 발병률은 최초 발단 환자와 접촉한 사람 수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염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유력한 지표다. 자, 그 다음에 자, 14번에 니은번은 모를 거야. 기억번은 알 것 같아. 자, 기억번에 보시면 감염된 1차 환자, 제가 발단 환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발단 환자에 노출된 감수성자 중에서 해당 질병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한 사람의 비율, 이게 뭐예요? 2차 발병률이 되는 거죠. 니은번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자, 15번 보세요. 지난 1년간 한 마을에 고혈압 환자가 신규로 40명이 발생했대요. 마을 주민 중에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 200명, 마을 전체 주민이 1000명이 돼요. 그러면 자, 발생률 1000명 분의 40명이지. 근데 기존의 환자 빼주셔야 되겠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200명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40명 맞지? 예, 그리고 1000명 맞고 그러면 발생률인데 거기 퍼센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에요. 항상 우리 도표만 나오면 이제 울렁증 생겨서 이제 다 못하지. 16번을 보시면 A 초등학교 100명의 학생 중에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15명이 발생 불포했다. 4월에 B형 간염 발생률 구하래. 그러면 4월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우리 동그라미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4월달 짝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결국 신한 환자 맨 위에가 분자가 2이어야 돼. 2. 그러니까 전체 환자가 100명이었거든. 100분의 2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기존의 환자는 빼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월에 맨 처음에 학생 15, 기존의 환자지. 1명. 그 다음에 학생 14, 기존의 환자. 맞죠? 그렇지? 왜냐면 파란색 줄이 이완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파란색 줄이 있는 친구들은 기존 환자야. 그러니까 학생 15 빼주고 14도 빼주고 또 학생 11도 빼주셔야 되겠지. 11. 그치? 쭉 내려가시면 또 누구도 보여요. 학생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 그럼 모두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그래서 7명을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리면서 2.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17번입니다. 교차비를 구하래요. 그럼 교차비는 BC분의 AD 였었거든요. 그럼 B가 360이고 C가 40. 결국 360 곱하기 40분의 AD 240 곱하기 460. 이거 보세요. 문제에 내시는 교수님 너무 착하지 않아요?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상대 위험도예요. 상대 위험도는 R2분의 R1이지. 그럼 R1은 뭔데? R1은 흡연한 사람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 그 흡연한 사람이 누군데요? 1000명이죠. 1000명. 그죠? 100 플러스 900이니까 1000명 분의 100. 이게 이제 R1이 됩니다. 그럼 R2는요? 담배 안 피는 사람? 역시 1000명 분의 10이죠. 10.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19번 보세요. 교차비를 또 구하랍니다. 교차비는 BC분의 AD, 그것만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B가 70이고, 그 다음에 C가 10이고, 그래, 분의 A가 30 곱하기 90.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왔구나. 자, 20번의 상대 위험도 역시 구하시면 될 거. 이건 아주 계산하라고 나왔으니까 계산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21번 보시면,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 간 발생률의 차이야. 그럼 차지 뭐. 그러면 정답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여 위험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결국 4번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 위험이 특정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얼마나 더 높은가를 나타내나. 그렇지. 기여 위험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2번 기여 위험도 구하는 것도 역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게 보시면 됩니다. 좀 나름대로 쉬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6가지 고리 이제 들어갈게요. 234쪽입니다. 감염의 6가지 고리는 뭐냐면 감염병, 그러니까는 감염성 질환의 6가지 고리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끊으면 더 이상 감염성 질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당연히 외우셔야 돼. 맨 처음에는 병원체, 그 다음이 병원소, 그 다음에 신나게 놀다가